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24년 VIP 51강 실전 모의고사 3회 18번에서 20번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VIP의 종강은 8월 24일 다음주 토요일날 종강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어디에서 빠르게 VIP 문제를 볼 수 있느냐 했을 때, 유튜브에서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를 검색합니다. 이렇게 검색하시고 딱 들어가면 제 얼굴이 나옵니다. 그죠? 얼굴을 클릭을 하시면 요렇게 아무것도 손대지 마시고 바로 내리시면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원데이 특강에 대해서 13개 강의가 딱 나오죠.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13개 강의가 뜰 것이고, VIP는 좌측에 있는 것과 우측에 있는 것, 우측에 있는 것이 100일 완성이죠. 100일 완성은 오른쪽에다 뒀고, 지금 하고 있는 모의고사는 총 60개 강의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뜹니다. 그래서 제2의 모의고사, 제1의 모의고사 하는 부분들을 보시면 되고, 처음에 모의고사를 1회를 갖다가 무료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합격 염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2회가 합격 염원 1회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만 잘 체크해서 쭉 순서대로 이렇게 쭉 다 보시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공부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표본주의 착가수가 3, 파이널 특강도 참고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파이널 특강도 1과목 그 아래 바로 있죠. 1과목도 현재 26개 강의, 2과목은 30개 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필요할 때 찾아서 지금 나오는 큰 카테고리 원데이 특강, VIP, 파이널 특강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 전까지 필요한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지형, 마늘에 대해서 시험 나오는 이유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늘에 한지형이 나왔다면 무조건 0.7을 써놔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무조건 써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늘 환산 개수를 항상 써야 된다. 왜 그런지를 기준이라면 기준. 자, 수매를 할 때 기준 가격이 뭐냐? 여기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단 말이죠. 이게 마늘, 양파, 매실, 이 중에서 마늘, 벼도 마찬가지죠. 벼, 콩도 마찬가지다. 벼, 콩은 함수율을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죠? 함수율로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아는데, 그 다음에 마늘 같은 경우에도 이때 기준이 이게 함수율처럼, 그죠? 함수율처럼 마늘도 보는 게 마른 상태에서 수매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농협에서 수매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마늘 산자를 딱 이렇게 쓰면, 마늘 산자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마늘 산자. 마늘을 갖다가 이게 처마 밑에다가 말리잖아요. 그죠? 아, 마른 상태에 파기, 그게 기준이구나. 그 다음에 양파와 매실은, 마늘도 마찬가지고, 이 햇마늘, 햇양파, 매실은 가격을 조기에 팔면 많이 받을 수 있다. 가격을. 그래서 이때까지 지금 팔아버렸으니까 이때 기준이니까, 이때 기준은 살이 찔 거란 거지. 그게 비대, 살찌는 추정 지수가 주어지면, 몰라도 비대 추정 지수가 주어지면 아, 그것을 곱하라고 하는구나. 비대 추정 지수가 8%를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0.8% 주어지고 자녀 일수를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 비대칭 정수가 0.7%면 0.7%, 0.5%면 0.5%를 주어진 값 그대로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문제 속에 주어진 지문을 100% 활용하면 암기하지 않았더라도 이것을 하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눈치를 채야 돼요. 자,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래도 우리는 암기를 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래서 암기 팁은 한 번 정도는 해놓자. 그래서 마늘은 마마살, 마마살, 양살이라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고, 마늘은 마르고 살찐다. 양파는 살찐다. 매실도 살찐다. 이 기준이다. 왜? 조기에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점인 수확기 때까지는 비대될 거다. 그리고 특히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마늘이더라. 왜? 마늘은 한지형은 수분 함수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난지형과 한지형으로 나누기 때문에 한지형은 0.7, 난지형은 기억, 니은 두 번째이기 때문에 0.72거든요. 1, 2 두 번째. 요것만 기억을 하면 나머지는 푸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량을 구하라. 우리가 하는 일이죠. 피해율을 구하려고 하니까 수확량이 필요하고, 수확량을 구하면 피해율을 알 수 있고, 피해율을 구하면 보험금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더라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풀이를, 그죠? 환산계수는 한지형, 난지형은 완전히 시험 나오면 바로 체크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평준한 수미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평준한 수미를 공부하시면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그래서 잘 핵심 사항은 표본구간 단위 면적 땅 수확량, 이 순서대로 역순으로 제가 써놨지만 여러분이 할 때는 바로 여러분이 좋은 걸로 조합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평조단 수미를 써놓고, 그죠?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사 대상 면적, 이 값 곱하기 조사한 값, 이게 조사값이죠. 조사값. 표본 조사를 통해서 조사한 조사값을 곱해주고, 플러스 세모와 동그라미는 요거 단위 면적당 평균 수확량을 곱해주면 된다. 이게 기본 공식이잖아요. 그럼 그대로 대입만 하면 돼요. 근데 유의사항은 마늘일 경우에 환산계수가 들어가는구나, 어떻게 하지 한 그 부분만 잘 하면 되고, 그 다음 수확량을 구할 때 방금 구할 듯이 조사 대상 면적에서 조사값, 그죠? 그 다음 플러스 세모와 동그라미 대해서 단위 면적 평균 수확량 하는데, 이걸 잘 보시면 괄호가 너무 많다는 거죠. 괄호를 할 때는 3개면 3개, 자와 우가 동일한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계산기를 사용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순서에 관계없이 그대로 순서대로 입력하면 돼요. 입력하고 가로 입력하고 3 더하고 5 곱하고 5 나누기 7, 이거는 분수로 하면 되겠죠. 분수 기능을 쓰고 분수 기능에서 그대로 입력을 하고 순서대로 입력하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순서대로 입력하면 계산기가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곱하기 먼저 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순서대로 우리는 확인을, 이렇게 괄호를 먼저 확인하고, 이게 틀려버리면 계산이 안 됩니다. 괄호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최소 괄호를 적게 할 것, 그죠? 그래서 우리가 5 곱하기 3 이게 괄호 할 걸 그냥 15다 이렇게 써버리면 계산할 때 괄호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이제는 막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한 번에 구합니다. 한 번에, 그죠? 한 번에 구해버리면 돼요. 표본 구간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구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쫙 긋고 문제 주어지잖아요. 표본 구간은
5구간인데 1항 길이가 1m고 1항폭 1.4 가로 세로. 아, 이것은 가로 세로구나. 1 곱하기 1.4 이것이 표본 구간이 몇 구간? 5구간. 그죠? 여기에서 우리는 작물의 중량을 얼마나 수확을 했지라고 했을 때 정상이 10kg니까 10kg를 수확을 했어. 그 다음에 80% 피해 작물이니까 여기서 수확하는 것은 2kg 곱하기 0.2 20%잖아. 피해를 입었으니까 0.4 그죠? 0.4 kg이구나. 그러니까 10 플러스 0.4가 됐는데 0.4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환산계수가 나와야 되겠죠. 이것은 마른 상태 0.7의 마른 상태가 돼야 된다. 순수대로 하면 돼요. 순수대로 0.7이다. 0.7을 곱하면 돼. 이것이 됐는데 비대 추정지수가 있더라. 비대 추정지수가 1일에 0.8% 앞으로 수확 적기까지는 10일이 남았더라 하는 부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봐더라도 이거는 100% 그죠? 플러스 0.8% 0.8%니까 잘해야 돼요. 0.08 0.008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순간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0.8%니까 0.08이 되겠죠. 0.08 곱하기 11이니까 0.08 곱하기 11 그죠? 이걸 잘해야 돼요. 곱하기 11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것 같으면 10을 곱하니까 0.8 곱하기 10이니까 8%니까 0.08이 되겠죠. 그죠? 10을 곱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이 자기가 알기 쉽게 요렇게 구해야 된다. 요렇게 했을 때 우리는 1.12kg per 단위 면적당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이 1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 바로 100%라는 거죠. 100%니까 1을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100%에 살이 찔 거다. 얼마나? 0.8% 그러니까 이거는 0.008 곱하기 11 그죠? 요걸 이게 없다면 비대추정지수가 없다면 이게 없겠죠. 그죠? 그러면 0.7을 환산계수는 기준이니까 기준. 그 다음에 햇마늘을 생산하기 위해서 일찍 수확 적기보다 11도 했으니까 기준점으로 가면 살이 찔 거다. 그 부분만 정확하게 알면 이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서 문제 풀면 된다. 그러니까 평조단 수미에서 우리가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은 실제 경작 면적이 나눠주면 돼. 그죠?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 조사 대상 면적은 시험 문제에서 체크를 하라 그랬죠. 그래서 타작물 및 미보상은 세모, 기수학은 동그라미, 고사 면적은 X 이렇게만 해버리면 끝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사 대상 면적은 세모와 동그라미, 세모와 동그라미를 빼주면 된다. 세모와 동그라미 X를 다 빼주면 2200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한 번에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확량은 조사 대상 면적 평조단에서 조사 대상 면적인 2200 곱하기 조사값. 조사는 우리가 표본 구간의 수확량을 조사를 해보니까 한 번에 방금 구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 번에 구한 값이 1.12kg. 이게 숫자를 단위를 쓰지 않습니다. 그죠? 제일 마지막에만 하면 되니까 2200에다가 1.12 곱하고 더하기 세모와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평년 단위면당 평년 수확량이 1.67을 가져오면 되고 이렇게 해버리면 깔끔하게 3800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버리면 이 부분은 지워진다. 그 다음에 미보상 감수량은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미보상 비율 10%를 적용해주면 나오고 그래서 가피자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머리를 맑게 하시고 정확하게 기준을 생각하면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다. 자, 온주 밀감은
출제 유력이죠. 온주밀감이나 그 다음에 오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디와 온주밀감, 그 다음에 복분자와 무화과는 5점짜리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수학점 피해율 100% 피해 과실, 요거 정상과실, 과실 손해, 동상의 피해까지, 과실 손해 보험금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 이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수학전의 미보상 비율이 10%였고 과실 손해 미보상 비율이 10% 있으니까 맥스 값을 적용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점 피해율을 잘 보세요. 100% 피해가 300개, 정상이 700개였으니까 이거는 1000분의, 그죠? 피해가 100% 피해가 300개니까, 그죠? 이게 는 30%잖아. 곱하기 1-0.1. 30%가 알파 값이 되는구나. 바로 알 수가 있죠.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미보상 비율 적용 전의 값을 해야 되니까. 수학 전의 피해율은 27% 맞습니다. 그죠? 근데 수학 전이 더 미보상 적용 전의 값이 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과실 손해 피해율도 구하면 되잖아. 기준과실 1000개니까 1000개분의 등급내는 200개 플러스 등급에는 100개니까 100개에 50% 곱하기 1-0.15인데 이때 피해율은 몇 프로냐? 25%는 그죠? 25%구나. 이 값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왜? 미보상 비율은 피해율 구할 때 딱 한 번만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미보상 비율 전에 전액 값을 가지고 맥스 값을 해줘야 해요. 큰 값을 해주거든. 그러니까 수학전의 피해율을 구했고 과실손해 피해율도 이렇게 하니까 21.25% 나온다. 근데 주계약 피해율 또는 과실손해 피해율 똑같은 말이죠. 이 주계약 피해율이 이렇게 구했지만 요값을 수학점 피해율과 과실손해 피해율이 있는데 미보상 비율이 다를 때 큰 값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 값 30%니까 30% 0.3 플러스 100%에서 30%를 뺀 나머지 70%잖아. 그죠? 그러니까 0.3 플러스 바로 0.7이면 알 수가 있죠. 곱하기 요거 요 피해율 25% 0.25 이 전체에 대해서 곱하기 1 마이너스 맥스 15% 미보상 비율이 15% 0.15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하니까 40.375% 나오다. 그래서 가실손해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에서 요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하면 된다. 동성애 할 때 또 중요한 거는 동성애 피해율이 동성애 과실 피해율이 미보상 비율이 주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한 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방금 구했던 기사고 피해율 주계약 피해율에서 요거 전에 이 값이 기사고 피해율이죠. 왜? 동성애 피해율을 구할 때 미보상 비율을 10% 적용할 거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은 미보상 비율이 없는 걸로 해야 돼요. 그죠? 그걸 갖다가 우리는 기사고 피해라고 하자라고 했잖아. 그죠? 기사고 피해율은 바로 이 값이에요. 이 값. 미보상 비율 적용 전의 값. 이게 47.5%. 그 동상의 피해율은 주어지잖아. 80% 피해 과실 100개. 기준 가지수 300개. 300개 분의 80% 피해 과실이 100개니까 300개 분의 100개 곱하기 0.8. 100% 피해 과실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동상의 피해율은 이렇게 미보상 비율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동상의 과실 보험금은 자 과거는 2천만원 곱하기 1 마이너스 요거 기사고 피해율 여기서 기사고 피해율은 요거잖아. 요거 기사고 피해율은 미보상 전의 값
과거에 여기서 미보상 비율을 적용할 거니까. 그래서 2000 곱하기 과거는 기사고 피해율을 해주라. 그 다음에 현재는 수학기 잔존비 이만큼 남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곱하기 그죠, 미보상이 적용된 동상의 비율이더라.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손자보험, 그죠? 자기부담금은 절대값인데 절가주자, 절대값 가주자. 앞에서 피해율이 미보상이 없기 때문에 요 피해율이겠죠. 요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제로가 나오겠죠. 그래서 자기부담 계산하지 않고도 0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자기부담 주계약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 적을 때는 2월 되기 때문에 2월 된다면, 그래서 절대값 보험가입 금액 주계약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과 0 해서 비교해서 구하면 된다. 요거는 제가 감귤 특강에서도 강조했기 때문에 요거는 어렵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재범 축사 특약. 자, 축사 가입 내역. 축사가 나온다면 비례보상이 나오겠죠. 그죠? 축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보험가액에서 80%를 곱하는, 분모가 80% 곱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목적물 손해, 이 다 수정했습니다. 목적물 손해액은 어떻게 할 건데? 그죠? 아, 보험금이네.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하는 거고, 보험금, 이렇게 되면 또 보험금이 맞네요. 그죠? 목적물 손해액을 구할 때 자기부담금이 현재 없으니까, 자, 자기부담 있는 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목적물 보험금은 바로 이렇게 해서 구하는데, 자, 목적물 손해액을 구하는 게 낫겠죠. 자기부담금 없이. 일단 목적물 손해액을 구하는데 손해액이 3천만 원을 주어졌단 말이죠. 주어졌을 때 보험 가액이 얼마냐? 보험 가액의 80%. 그래서 보험 가액을 주어졌단 말이죠. 보험 가액의 80% 분의 내가 가입한 보험 가입 금액. 그죠? 이게 비례보상이 시험 나올 거예요. 비례보상. 그죠? 요 숫자 틀렸습니다. 요거는 4769600. 요거는 숫자가 지금 공이 하나 빠져야 되죠. 예,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공이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적물 손해액으로 했을 때는 자기부담을 빼더라도 이렇게 목적물 손해액을 얼마지 했을 때는 이 손해액에서, 자, 자기부담금 따로 설명할게요. 손해액은 손해가 난 것에 대해서 비례보상하자. 이렇게 딱 구해버리면 돼요. 비례보상.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목적물 손해액은 요 손해가 난 것에 대해서, 그죠? 이때 이용물 처분액이라든지 있으면 손해가 난 것이 아니니까 이용물 처분액 다 빼줘야 되겠죠. 정부 지자체 지원금이 있으면 다 빼주면 손해액이다. 손해액에 대해서, 그죠? 이 손해액에 대해서만 비례보상 간단하게 여기다 받고, 그 다음에 잔존물 제거 비용은 AA에서 BBC 공식에서 A라고 하는 것은 잔존물 제거 비용 필수기 때문에 요것의 10%, 요것의 10%예요. 그냥 요것의 10% 바로 구하세요. 이렇게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목적물 손해액을 먼저 구하면 손해액에서 비례보상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비례보상의 10% 한도죠, 한도. 그렇게 해서 구해버리면 된다. 자, 모든 것에 대해서는 비례보상은 손해방지 비용, 기타 협력 비용에서만 적용하지 않고 다 적용을 한다. 비례보상은 다 적용한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보험 가입 금액, 그죠?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해서 AA를 적고,
그 다음에 플러스 B 플러스 C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BB인데 B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인데 이 자기부담금의 정체가 10%가 됐든 20%가 됐든 완료를 해버려요.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B에 대해서는 이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부도 세 가지 혜택에서 B 자기부담금은 이월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가만히 보니까 가축과 축사에서도 이 부분이 10%, 10%, 20% 완료가 되어버렸어. 근데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에서 100만원 한도가 90만원만 소재를 앞에서 됐다면 10만원이 이월되잖아. 그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월되지 않겠구나. 왜? 10%면 10% 없으면 없고 해서 다 이월됐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복잡하게 보여도 이 복잡한 것을 한 줄 풀기를 하라. 한 줄 풀기. 제 강의가 지금 이해가 되면 한 줄 풀기로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딱 시험 나오면 보험가입금액 그죠? 3,500만원 한도 그죠? 이걸 먼저 딱 적으시고 이거보다 다 적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A는 바로 목적물 손해액을 먼저 구하자. 목적물 손해액은 바로 손해가 난 것에 비례보상해서 80% 냈고 요금에 그러니까 27366,555 플러스 그 다음에 잔존물 제거비용 그죠? 필수인 이것에 10% 적용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2,736,555원 그죠? 여기서 요것에 비례보상 하시면 돼요. 요것에 비례보상 끝났네요.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이 1-10%면 이렇게 10% 이게 20%면 20% 이렇게 해주면 끝나요. 이 비례보상이 된 것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한비자까지도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나온 것에 자기부담금 비율을 갖다가 해주면 된다 이거죠. 이렇게 완료가 되고 해버리면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A 부분을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죠? 3,000원 한도 내에서 그래서 가로만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요것만 체크를 잘해야 돼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오른쪽은 하나, 둘, 셋. 요렇게 해서 요것만 잘 해서 그대로 입력을 하면 그대로 할 수 있다. 플러스 그죠? A, B, C에서 중요한 것은 이는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이는 한도 초과하더라도 주더라는 거죠. 한도 초과하는 부분이 바로 손해방지비용 50만원이 돼요. 그 50만원에 대해서 비례보상. 그죠? 비례보상은 우리가 47 요거. 그대로 오면 되죠? 요것이 그대로 와서 해주면 된다. 그죠? 플러스 C는 기타 협력비용은 꼬다리가 없기 때문에 비례보상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15만원만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 여기 한 줄 풀기를 꼭 하세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복잡하게 보이더라도 결코 복잡하지 않다. 그래서 A 목적물 손해액과 잔존물 처리비용을 해놓고 이때 할 때 비례보상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죠? A로 A를 해버리면 된다. 이것에 대해서 자기부담은 비례보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곱하기 1-10%면 10%, 20%면 20% 이렇게 해주면 끝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손대잔일 경우에는 비례보상 플러스 C는 아무것도 비례보상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것만 잘 해서
다른 문제도 풀어보시면 다 풀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이어서 이제 사회 실전 모의고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실전 모의고사는 지금 암기티 단톡방, YTT,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 그죠? 네이버의 카페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공지사항에다가 올렸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출력해서 사회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와 오해 문제를 동시에 풀어보셔서 자기의 실력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사회 실전 모의고사 하겠습니다.